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0만 도시를 꿈꾸는 김포. 교통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인데요. 민선 8기를 이끌 김병수 김포시장은 임기 내 5호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재선 도전은 없다고 처음부터 못을 박았습니다. 네, 어떤 구상 때문인지 민선 8기 김포시장을 들여다보는 연속 보도 준비했습니다. 가장 먼저 철도 정책 짚어보겠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김포시가 정한 새로운 슬로건은 통하는 70도시 우리 김포입니다. 우선 과제는 역시 교통입니다. 첫 번째 통한다는 말은 소통과 교통을 의미했고요. 그중에서도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은 민심을 움직인 공약입니다. 임기 내 착공을 약속했던 만큼 구체적인 계획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김 시장은 그동안 강조했던 지자체 합의 대신 경제성 확보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서구권 강인 급행철도가 되고 인천 2호선이 들어가는 바람에 사실은 5호선의 경제적 타당성 값이 좀 수요가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합의 외에 이 경제적 타당성 제고가 필요한데요. 난항 요인이었던 서울시와의 협의를 두고는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그래서 5호선 노선 쪽에 관련해서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 작업들을 병행해서 하고 있고요. 지자체 합의는 서울시장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어내는 데 어렵지 않습니다. 민선 8기가 내놓은 새로운 철도 공약도 있습니다. 북부권에 설치할 트램입니다. 단순 교통 여건을 확보하는 차원이 아닌 관광과 경제 효과를 아우르는 구상입니다. 북부에 가서 누구라도 트램 타고 한 바퀴 돌기만 해도 그냥 굉장히 흐뭇하고 기분 좋은 그런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이게 교통용으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5호선이 이제 빠르게 확장 결정이 되고 이제 역사가 나오고 차량 기지가 정해지면 그때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지지부진했던 철도 과제부터 새로운 핵심 과제까지 등장했지만 실현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 민심의 선택을 이끌어냈던 철도 공약은 향후 민선 8기의 성적표를 결정할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윤환 계양구청장이 선거 기간 계양산에 테마공원을 만들겠다며 공약한 바 있습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가 개발이 아닌 시민을 위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반발했는데요. 네, 최근 계양산 보호 실태조사 연구 용역 결과가 나와서 눈길을 끄는데요. 윤환 구청장의 개발과는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의료기관 인천시입니다. 송효창 기자입니다. 지난 선거 기간 동안 이슈가 된 계양산 테마공원 조성. 윤환 계양구청장은 당선 이후 대담을 통해 이 공약에 대해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롯데 소유의 계양산 부지에 곤지암 화담숲과 같은 테마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윤 구청장은 당시 시민사회가 반발하자 테마공원과 시민공원을 함께 추진하자는 뜻이었다며 이 사안은 반드시 시민사회와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양산이 잘 보존되어 있는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일부분을 그 화담숲처럼 아주 예쁜 공원으로 만들어내면 국제관광도시로서의 손색이 없음을 저는 말씀을 드린 거고. 윤환구청장의 개발과는 달리 계양산을 보존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시가 지난해 6월 서울시립대학교 생태환경연구실에 의뢰한 계양산 보호실태조사 용역입니다. 우선 롯데 부지는 생태계 복원과 교육, 휴양 등 기존 생태계 보존을 고려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과거에 이 계양산 골프장으로 시설 결정이 됐던 부분들의 일부는 산림휴양공원으로 이제 조성을 해 나가고자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동측의 일부분이 이제 수목원, 지금 현재는 이제 경작지하고 축사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또 기존 둘레길과 종주길 외에도 역사와 도시경관 조망 등이 가능한 주제 숲길 추가를 요청했습니다. 여기에 숲길 경사와 난이도에 따른 등급을 나누고 선택 탐방 정보를 제공해 생태와 역사, 경관, 문학 정보의 고급화와 다양화를 꾀하자는 것. 이 같은 계획은 이용자의 집중을 분산해 숲길 훼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계양산 시민보전관리센터를 조성해 시민 참여를 통한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인천시와 계양구 등은 민원관리에서 소통관리로 전환할 것도 주문했습니다. 이번 용역 결과는 인천시는 물론 계양구에도 전달될 예정입니다.
개발이냐 시민에게 돌려주냐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계양산 보존 문제. 이번 용역 내용을 토대로 인천시를 비롯한 계양구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국내 3대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개막했습니다. 3년 만에 코로나19 이전 모습을 되찾았다고 하는데요. 네, 화려한 축제를 부활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비판의 현장 곳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아 기자입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의 개막식이 열리는 현장입니다. 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조차 힘들었던 코로나19 상황 이후 정말 축제다운 축제가 오랜만에 열리는 건데요. 잠시 후 이곳에서 영화제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레드카펫 행사가 열리게 됩니다. 3년을 기다린 축제. 스크린 속 배우들이 대거 출동했습니다. 사회를 맡은 배우 박병은 한선화부터 트로트 가수에서 배우로 변신한 정동원, 가수 겸 배우 최민호도 폐막작 주연 배우 자격으로 영화제를 찾았습니다. 저희 정동원 가수 배우님 보러 왔어요. 너무 좋아요 와서 우리 가수님도 볼 수 있어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개막을 축하합니다. 제26회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막이 올랐습니다. 영화제의 슬로건은 이상해도 괜찮아. 장르 영화제의 이색적 특징과 색깔을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개막작 알렉스 가랜드 감독의 맨과 폐막작 정범식 감독의 뉴노멀을 포함해 49개국 작품 268편이 공개됩니다. 일상이 회복된 만큼 저희도 그동안의 2년간 팬데믹을 이겨내면서 많이 고생하신 시민들과 관객 여러분들이 신나고 즐겁게 즐기면서 매년 인기가 높았던 배우 특별전도 부활했습니다. 주인공은 설경구 배우. 천만 배우의 작품들을 한 장소에서 모두 만나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입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일단 한번 중간 점검을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저한테 좋은 시간 또 좋은 공간,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올해 영화제 특징은 관객 체험 프로그램을 대폭 늘렸다는 점. 주요 행사장은 작품 속에 들어온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체험관 중에 하나인데 마치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세트장 같아요.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을 혼합한 이른바 확장현실 XR 전시. 현실을 초월했다는 비욘드 리얼리티를 체험해봤습니다. 기기를 착용하면 곧장 또 다른 세상으로 여행할 수 있는 게 바로 XR 전시의 매력. 또 다른 작품에서는 커다란 공간에서 빛과 움직임만을 이용해 내가 곧 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색다른 경험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한 공간에서 이렇게 다양한 이미지가 좀 연출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시간대별로 예약은 필수. 그만큼 마니아 관객층이 탄탄합니다. 안경을 안 써도 약간 VR처럼 체험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고 이렇게 센서로 움직이면서 그러니까 화면이 다르게 보인다는 게 좀 신기했어요. 3년 만에 다시 열린 영화제. 포토존도 관객들에게 큰 인기입니다.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추억 하나가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얼굴에 분장을 하고 축제 속으로 들어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신명나는 북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거리 행진. 영화제 캐릭터들을 실제로 만나고 한여름 흥겨운 축제 분위기를 몸소 느낄 수 있습니다. 화려한 개막식부터 영화 상영,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까지 지금 경기도 부천에서는 이상해도 괜찮은, 이상해서 더 괜찮은 다양한 장르 영화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부천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오는 17일까지 이어집니다. 기자가 간다, 이정아입니다. 금리 인상과 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올해 하반기에는 집값이 떨어질 거란 전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소장님 먼저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올해 하반기 집값이 떨어지고 월세는 오를 것이라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네, 글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이제 월세가 오를 거라고 말씀들을 하시는지 제가 조금 의아한데요. 통상적으로 이제 집값이 하락하게 되면
전세 가격도 맞춰서 하락을 하게 되죠. 전세 가격을 하락을 하게 되면 이제 월세도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조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순간적으로는 조금 뭐 오르는 현상이 나타날 수는 있으나 궁극적으로 집값이 하락이 된다 그랬을 때는 전월세 가격도 하락이 된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제 올해 2022년 1월부터 5월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서울의 전세 가격이 마이너스 0.3%, 경기는 마이너스 0.48%, 인천은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과다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라든지 아니면 전세 가격에 반환이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을 때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자발적 월세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이렇게 많이 전환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특히나 지난해 큰 폭으로 상승했던 인천, 부천, 김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에 하락 기조로 돌아서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는데 하반기에는 어떤 흐름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하락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금리 인상이 0.5%부터 빠른 시간이 이제 1.25%까지 올랐기 때문에 한 3배 가까이 올라갔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제 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이 강화된 작년 10월부터 거래량이 지속적으로 줄어들면서 수도권과 이제 서울 외곽 지역도 이제 전체가 이제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 대선 때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완화와 일기 신도시 특별법에 의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기대 상승으로 인해서 약간 거래량이 늘어났지만 가격 상승이라든지 이런 데에는 한계를 보였고 올 이제 내일 모레 금통위에서 금리를 어느 정도 올릴지 모르지만 0.2%, 25% 이상 올리는 건 뭐 기정사실화돼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올 하반기에는 금리 인상의 속도에 맞춰서 주택 가격도 하락할 것으로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천, 부천, 김포 이 지역에 관심 갖고 있는 분들 어떤 전략 세우면 좋을까요? 가급적이면 떨어지는 칼날은 잡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수요자분들의 어떤 개별적인 사정이나 아니면 결혼을 한다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주택 마련이 필요해서 이제 주택 매입 계획을 세우신다라면 어떤 그 청약이라든지 또 그 지역에 내가 사고자 하는 지역의 주택 흐름과 향후 공급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공급 물량이 많다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는 지역에서는 주택 가격이 추가로 하락할 여지가 있고 전월세 집을 찾기가 상당히 용이할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주택 매수 타이밍을 조금 늦추면서 시장을 관망하시면서 금리 인상의 변화와 내가 사고자 하는 해당 지역의 공급 계획을 같이 알아보시고 조사하신 이후에 주택을 매입해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과다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산다라는 것은 금리 인상이 지금 예상보다도 상당한 속도로 지금 금리 인상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신규 대출의 경우에는 주담대가 됐든 뭐가 됐든 상당히 고금리 수준의 어떤 부담이 느낄 수 있고 이것이 만약에 집값이 하락된다 그랬을 때에는 부채에 덫에 빠질 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관망해야 될 시기라고 보시고 그래도 꼭 주택을 구입하시고 싶다라면 시장 조사를 충분히 한 다음에 매입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창조도시경제연구소 이재문 소장이었습니다. 인천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전날에 비해 3배 이상 크게 증가했습니다. 12일 0시 기준 인천 지역 확진자는 1,917명으로 전날 638명보다 1,279명이 늘었는데요. 부평 지역 신규 확진자 수는 301명, 계양은 156명입니다. 현재 인천 지역의 재택치료자 수는 7,487명입니다. 인천 지역 감염병 전담병상 가동률은 8.3%, 중증 환자 전담 치료병상 가동률은 4.4%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